당시 전문가들이 말하는 위생수칙 16세기에서 18세기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절에 제기된 모공괴담은 근대에까지 의학계를 지배해서 당시 의학계의 주류는 차단된 모공이 몸의 감염을 예방한다는 논리였다. 때문에 목욕은 질병에 전면 노출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간주됐다. 이런 믿음은 17세기에서 18세기 내내 유럽 전역에 되풀이된 역병의 창궐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1665년 런던에서는 대역병으로 10만 명이 사망했고 1710년에서 11년의 역병은 스톡홀름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고 1720년에서 21년에는 마르세유의 인구 절반이 역병으로 숨졌다. 때문에 역병이 돌지 않은 평화로운 일상에서도 사람들의 물에 대한 공포는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도 의사들이 앞장서서 목욕이 인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1655년 프랑스의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돌팔이, 인체의 분비물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걸 벗겨내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목욕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매우 해롭다. 특히 목욕을 하면 머리에 수증기가 차고 신경과 인대가 나빠진다. 때문에 이 당시 씻는 방법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손은 슬쩍 대충 씻는 정도였고 입은 재빨리 헹궈야 했고 얼굴은 마른 수건으로 닦는 게 전부였다. 전신 목욕의 경우도 마른 수건으로 닦는 정도였다. 17세기 중엽 몸 단장에 관한 전문 서적의 내용을 보면 머리를 감을 때는 물로 씻기보다는 취침 전 머리카락을 분으로 문지르고 이튿날 아침에 빗으로 빗어 없애는 방법을 권했다. 씻더라도 신체의 노출 부위만 씻도록 했으니 손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 대한 목욕법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다 18세기 중엽부터 발 씻기가 언급되기 시작할 뿐이다. 오늘날처럼 몸을 씻는 지침은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야 등장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프랑스 왕의 일생으로 보는 목욕 1601년에서 1715년 루이 13세와 14세의 기록을 통해서 당시 왕족들은 얼마나 목욕을 자주 했는지 알아보자. 루이 13세가 태어난 1601년 왕실의 외과 의사는 왕자의 목욕 기록을 남겼다. 기록은 짤막했다. 생후 6주 후에 왕자의 머리를 마사지했다. 7주 후 왕자의 지루성 피로염을 치료하고자 버터와 아몬드 기름을 발랐다. 태어난 지 9달 지나서야 왕자의 머리카락을 빗어주었다. 5살 때 처음으로 왕자의 다리를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었다. 왕자는 7살 때 처음으로 욕조에서 목욕을 했다. 이때 모공이 비껴질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웠다. 목욕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했다. 뜨거운 물은 체액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성인이 되어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루이 14세의 얘기다. 루이 14세는 아침에 일어나면 2명의 주치의와 간호사가 왕의 침실에 함께 들어간다. 주치의들이 왕의 몸을 문질러 닦고 셔츠를 자주 갈아입혔다. 왜냐하면 왕은 평소 땀을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시종이 왕의 손에 물을 조금 뿌려주면 왕은 그걸로 입을 헹구고 얼굴을 닦았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리고 아침 기도를 마치면 펜싱을 즐겼고 춤을 추고 군사훈련에 참가했던 터라. 침실로 돌아왔을 때는 늘 땀에 흠뻑 젖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때도 왕은 절대로 씻는 법이 없었다. 대신 옷을 갈아입었다. 하루에도 보통 3번씩 옷을 갈아입었기 때문에 루이 14세는 스스로를 대단히 깐깐하고 깔끔하다고 여겼을 테고 또 누구보다도 본인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다만 루이 14세는 입냄새만큼은 본인도 절망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짐은 곧 국가라는 절대 왕권을 상징하던 태양왕이었지만 궁정 모든 사람들이
루이 14세 특유의 구취를 익히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의 정부 몽테스팡 부인은 루이 14세의 악명 높은 입내를 자주 비난했고 자구책으로 자신의 몸에 향수를 엄청 뿌려댔다. 몸에서 입냄새가 배어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자 도리어 왕은 그녀의 향수 냄새에 진저리를 쳤다고 한다.